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담당이 됐고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두 손을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이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대학교 삼지전자전파공학부의 도남주라고 하고요. 오늘 세 번째 강의 슬램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슬램 강의에서 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 이제 대학원에 계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산업체에 계신 분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혹시 학부과정 분들 계신지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과정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혹시 잠깐 손 한번 네, 학부과정 분들도 좀 계시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강의의 레벨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학부 과제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테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이제 Simultaneous Localization Mapping이라는 건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슬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겁니다. 슬램이라는 Localization은 거는 내가 나의 위치를 아는 것, 내가 지금 한양대학교 508호에 있다는 걸 아는 것, 혹은 내가 508호의 스크린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위치를 아는 이 Localization과 매핑, 지도, 내가 내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양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한양대학교 이 건물 이름이 뭐죠? 컴퓨터공학과라고 해요. 컴퓨터공학과는 병원 옆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건물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내 주변 환경을 아는 것. 그게 매핑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simultaneously, 동시에 하겠다. 내 위치를 아는 것, localization하고 매핑, 내 지도를 아는 것을 simultaneously, 동시에 하겠다는 게 SLA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LAM, 덩크시라는 슬램은 똑같습니다. 슬램에 대해서 이제 베이직 티어리, 기본적인 수학적인 이론들을 하고 그리고 현재 current research trends,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이게 왜 어렵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냐? 지난 한 10년이나 100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큰 이슈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에 눈을 떠보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눈이 있으니까 그죠? 눈으로 뭔가를 보겠습니다. 그죠? 저기 은행이 있네. 눈. 자,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실 거죠? 지도를 꺼내서 저 은행이 요 지도상에 있는 요 은행일까? 라고 지도를 꺼내 보십시오. 지도. 그 다음에 혹시 은행이 몇 개가 있어요, 지도상에. 10개가 있어. 그럼 저 은행이 이 은행일까, 이 은행일까, 이 은행일까, 이 은행일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GPS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GPS가 나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GPS를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하나은행이 요 은행이네. GPS, 위치 정보.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위치 정보도 얻고 지도도 있고 눈으로 이렇게 뭔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최종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지능, 인간의 지능 이해를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있겠고 움직일 수도 있겠고 신호등도 건너게 그거죠. 그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눈, 무언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오전 시간에 들으니까 PCA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눈, 피처를 내가 무언가로부터 얻어낸다는 피처. 두 번째는 map, 지도. 내가 어디 주변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지도. 세 번째로는 위치 정보. 그게 이제 localization이죠. 위치 정보. 네 번째로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지능. 그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가지가 다 완비되어 있으면은 내비게이션한테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가 완비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이게 큰 연구 타이틀이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서로 묶여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라도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버리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떨어질 지도가 없어요. GPS도 있고 눈도 있고 지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지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넥스트 액션을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야겠죠.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른 거 없애볼까요? 눈!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떨어졌다는 건 귀로 들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GPS도 있고 맵도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 잘 되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10년간 많이 연구를 했고, 그것들에 있어서 10년간 이제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 자체의 어떤 코어 스트럭처,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어 스트럭처, 그렇게 드러난 코어 스트럭처들을 제가 이제 베이직 티어리스, 베이직 기본 티어리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진행되는, 특별히 진행되어 왔던 것들과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베이직 컨셉트, 기본적인 컨셉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비유를 들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대학원분들도 많으시니까 약간의 수학을 조금 쓸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수학의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지만, 수학식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게, 결국에는 그 엔지니어링이 그 수학의 학문이고, 수학의 최소한 물리적인 의미라도 깔고 가지 않으면 복잡한 걸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구현을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게, 나중에는 데모는 당장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학자시고 연구소에 계시고 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느리게 가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학을 최대한 학부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컨셉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건데 로컬라이제이션이겠죠. 위치인식,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어떤 그 빔을 쏴가지고 적외선 빔을 쏴서 그거를 기준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어떤 센서의 그림인데요. 일단 XY, 로봇의 위치와 데이터, 로봇이 보는 각도, XY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인식, 그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모듈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맵이겠죠. 내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더라. 두 번째는 맵이. 내 주변이 이건 이제 어떤 그 방을 모사하는 건데, 내 주변이 어떤 공간에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내가 주변이 어떤 건지도 아니까, 이제 움직여보자. 움직일 수 있겠죠. 양 바퀴에 그 리니어 벨러시티하고 앵귤러 벨러시티를 딱 지금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도중에 하필 장애물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션, 움직이고 경로를 만들고 실제로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모션. 그리고 모션을 하고 나면 온갖 센서가 있어서 센싱을 얻겠죠. 센서 정보를 얻으면 브레인도 센서 정보에는 항상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이즈가 센서를 같이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이제 잘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 잘 매핑이 될 텐데,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통칭합니다. 내비게이션 하면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거죠. 굉장히 넓은 의미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게 될 슬램이라는 토픽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슬램이라는 토픽은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매핑만 하는 그 두 가지만 해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일단 같이 하는 게 슬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슬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슬램의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XB라는 거는, X라는 건 스테이트입니다. 로봇의 XY 데이터. B라는 건 vehicle,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의 위치입니다. 로봇의 위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그러면 이건 진짜 위치입니다. 로봇이 진짜 위치에 있는 거,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 누구도 저의 진짜 위치는 모릅니다. 제 대가는 알겠지만, 그렇죠? 제가 북극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위치는 어쨌든 있을 거고, 앞으로 P라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공원에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실제로 몇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센서를 이용해 저희가 나무들을 인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봇이 실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어디 있을까?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 예측한 모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저희는 펫을 붙입니다. 모자를 딱 쓰면 아 저거는 우리가 예측한 거구나, 얘가 가상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측이 언제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단지 대강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봇에 있어서는 어떤 시스테매틱, non-systematic error source라고 있는데, 로봇은 기본적으로 그 바퀴의 회전, 바퀴가 얼마나,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에 바퀴가 얼마나 굴렀느냐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예측을 하는데, 이게 부정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바퀴가 휙 미끄러졌다 생각해보세요. 각도가 휙 틀어져가지고 실제는 절로 가면서 이로 간다고 착각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하다합니다. 이런 에러들. 두 번째, 컨트롤. 우리가 똑바로 가라고 컨트롤 한다고 로봇이 똑바로 갑니까? 해보신 분 알겠지만 로봇은 우리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똑바로 가라면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에러. 이런 두 가지 에러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곳이 항상 실제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컬리제이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요만큼의 에러가 바로 로컬리제이션 에러라는 거죠. 위치 인식 에러. 자, 위치 인식 에러가 들어왔고, 두 번째, 로봇이 센스가 달려있어서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센스 앰프에 대해서 저희가 G라는 베리어블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G. 센싱을 했는데 실제로는 랜드마크가 여기 있는데 센서가 아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써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의 센서도 항상 거짓말을 하죠. 노이즈를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어라고 엉뚱한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센서 값이 요만큼 Z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그 로봇의 알고리즘 속의 로봇의 위치는 여기니까 근데 센서 밸류가 이만큼이 들어왔다. 그러면 로봇이 보기에는 요 빨간 것만큼의 입력이 들어온 게 되니까 아 랜드마크가 여기 있겠구나라고 랜드마크 위치를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뭔가요? 매핑 에러죠. 매핑 에러.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데 센서가 잘못돼서 생긴 에러인데 요 매핑 에러가 결국 요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와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져서 이만큼 벗어나 버렸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 에러하고 매핑 에러하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둘 다 안 돼버리는 그게 이 슬램 프로그램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기는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뤄야 하겠다라는 그 연구 주제가 1992년쯤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 그래서 simultaneous 동시적인 localization의 매핑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이 단순히 슬램에만 응용되는 게 아니라 스피노프 다양한 이제 확률 개발 추론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시면서 느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한 장을 이해하셨다면 아 슬램 프로그램은 저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슬램 프로그램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쉬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컬리제이션 에러가 정확하다. 로컬리제이션이 정확하다. 그럼 매핑이 쉬워집니다. 이게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매핑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럼 로컬리제이션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고, 하지만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챌린징한 주제고 많은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스피노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초반에 그 나왔던 방송을 하나 보시면 스피드를 조금 빨리 계산하겠습니다. 자, 로봇이 지금 자기 위치를 모르죠. 자기 위치를 모르는데 자기 위치를 알아가면서 스스로 지도를 작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인 매핑이라고 해서 MIT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 던져져 있는 거죠, 로봇이. 근데 스스로 이제 위치 인식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면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3cm의 오차로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줬던 코인 매핑이라는 기법입니다.
스스로 맵을 만들어가면서 맵 속에서 스스로 인치해가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도 작성이 좋게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슬램이 왜 어려운가? 왜 슬램이 어려워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10년 지금도 고생해왔는가? 첫 번째, 앰비규어티,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느냐? 사실 여기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점입니다. 로봇이 여기서 출발해서 한참을 돌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같은 점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 내가 같은 점이 왔을까?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랑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 룩 클로징. 한 바퀴를 뺑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를 뺑 돌아왔는데, 과연 이 점이라 해야 되는데, 오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 점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묶어줘야겠는데, 이거 두 개를 묶어줘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묶을 건가? 룩 클로징.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뺑뺑 돌리죠? 그러니까 맵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럼 룩을 어떻게 클로즈 할 건가? 그거에 대한 3D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맵을 만들어갑니다. 맵을 만들어가는데 맵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룩 클로징이 안 되니까 요점인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뭔가를 해서 모음을 이따 말씀드리고 룩 클로징을 해서 다시 커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고 맞춰보니까 잘 맞더라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룩 클로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룩 클로징 문제. 세 번째, 아무래도 문제가 이렇게 몇 개가 붙어있다 보면 스트럭처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센서는 1초마다 들어오는데 어떤 센서는 0.1초마다 들어오고 컨트롤은 3초마다 해야겠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알고리즘도 복잡해지고 그런 컴플렉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실 이게 가장 복잡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건데요.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example에서 저희가 지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그냥 그 은행이라고 쓰여있어.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쓰여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여있고 그냥 은행 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딱 봤더니 건물에도 그냥 은행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럼 저 은행이 지도에 있는 10개 은행 중에 어느 은행일까? 헷갈리죠? 그거를 제대로 끼워 맞추는 게 바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이라는 거를 어떤 피처로 쓴다. 이렇게 피처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는 피처를 쓰는데 이 피처를 유니크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은행, 좋은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저기도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이러면 좋은데 불행히도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을 하거나 매핑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천정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처들이 있습니까? 다 똑같죠, 지금. 다 분리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비슷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놈을 봐도 한참 있다가 요 놈을 봤는데 요 놈이 요 놈일까라는 거를 끼워 맞추게 하는 어떤 방법, 그거를 하면 할수록 컨버지하게 해주는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그 문제가 또 슬램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theoretical 이슈들을 조금 보겠는데요. theoretical 이슈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쪽에 있을 분야에 있어서 확률 관련한 데 있어서 하나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것, 모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모델에 있는 노이즈를 다 날려버리는 것, 잘 처리하는 것. 날릴 수 있는 놈은 날리고 못 날리는 놈은 확률로 표현을 하고. 첫 번째 모델을 잘 만들고 두 번째는 그 모델 하에서 벗어나는 것들, 소위 노이즈라고 뒷바이는 것들을 잘 날려버리는 것들인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아들내미한테 공을 탁 준비하는 아, 지금 못하는 건가 어려가지고. 우리 애한테 어린이한테 이렇게 탁 던지면 어린이가 탁 맞죠? 그죠? 제가 이렇게 탁 던지면 항상 탁 잘 받습니다. 항상 똑같이 오진 않을 텐데. 그러면 걔는 계산을 할까요? 로봇을 하면 어떻게? 지금 트레디셔널 로봇 하시니까 로봇을 하면 어떻게? 딱 날아왔어요. 이니셜 벨라스티를 예측하고 이니셜 액셀레이션 예측하고 트레이닝스 쫙 풀어가지고 매트릭스 쫙 풀어서 인버스 쫙 풀어가지고 트레이닝을 쫙 만들어서 쫙 하는데 못 알아듣겠네. 못 잡죠. 얼마나 머리 아프냐.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할 때 봅니다. 계산 여기서 안 쳐. 그냥 툭 잡죠. 왜? 우리 머리 안에 모델이 있는 거죠. 공이 오면 대강 이렇게 와. 대강 아니거든요. 그게 내 모델이. 그거 오면 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렇게 쑥 올리면 돼. 이게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2살 때, 1살 때. 학생이 다른 거죠. 개인 튜닝이 다른 거예요. 계산 안 합니다. 모델대로 가는데, 가다가 조금 잘못 오는 거 있으면 그것만 살짝 고정해줍니다. 노이즈가 들어오면 노이즈 정도만 살짝 튜닝해주죠. 그 정도가 불가능 일이죠. 일단은 극적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도 실행이 있는 거든 모델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인간 예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여유 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뉴욕에서 옛날에 1900년대 초에 뉴욕 시내 한가운데 기차가 지나갔는데 새벽 5시인가. 그랬더니 그거로 인해 사람들이 방해를 받았느냐? 전혀 방해를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모델이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기차가 한번 띵띵거리 지나가. 다들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기차가 고장나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청에 전화가 불통이 났답니다. 왜 어젯밤에 기차가 안 갔냐고 다 자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머리에 모델이 있었던 거죠. 새벽이 되면 기차 소리 들려야 돼. 그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 하에 맞으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고 맞지 않으니까 놀라가지고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또 대표적인 모델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게입니다.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말하는 말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요즘 드러난 증거들 보면 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거는 머릿속에서 짬뽕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루가 아니에요. 추루. 자세히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릴 텐데 맹점 아시죠? 맹점이 있으면 거기 색깔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아마 검은색이든지 흰색이라야죠. 그죠? 색깔이 없어야죠. 못 보니까. 근데 맹점 실험을 해보면 우리 뇌가 색깔을 채워 넣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색깔이 보여요. 그렇죠? 주변을 잘 조작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슬램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이 슬램을 하는 중에 만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모델링 할 건가. 이 월드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머리 안에 집어넣을 건가. 굉장히 그렇죠. 우리 월드를 다 모델링해서 우리 머리 안에 집어넣어서 누가 공을 던져도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로봇의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을 건가. 이게 가장 one of the critical issue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노이즈는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죠. 그럼 그 노이즈들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날릴 건가.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수학적으로 컨버징하게 계산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하면 할수록 수렴하게 만들어내면 one of the best engineer,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theoretical issue들에서도 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을 할 건가, 그 다음 노이즈에 대해서 그럼 그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노이즈. 자, 이거 로봇입니다. 로봇이 자기 위치를 아는데 자기 위치를 주로 바퀴의 회전수를 측정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죠. 이렇게 100번 가라 그러면 100번 가면 이렇게 생긴 놈은 이렇게, 이건 디퍼런셜이라는데 디퍼런셜 이렇게 떨어지고 카라이크는 이렇게 떨어지고 옴니디렉션 이렇게 떨어지고 싱크로 드라이브 이렇게 떨어지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을 만들면 여기랑 여기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맵이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이트 노이즈로 합니다. 얘들 바퀴 크기가 다르다는 이런 노이즈들. 아니면 센서 노이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센서를 삽니까? 근데 센서는 항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값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센서에 수많은 노이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노이즈는 어떤 모델링을 해야죠. 노이즈에 대한 모델. 노이즈도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바로 가우시언 모델입니다. One of the best입니다. 왜냐? 여러분 센트럴 네빈 티어렘 아시죠? 센트럴 네빈 티어렘에 의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한 놈에 영향을 미치면 다양한 노이즈들, 뭐 베타 디스트리뷰션,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감마 디스트리뷰션, 많은 디스트리뷰션들이 하나에 영향을 미치면 이놈은 어떻게 돼요? 미치면 미칠수록 가우시안 기술을 맞죠.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산처럼 봉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온도, 습도도 영향을 미치죠. 날씨도 계절도 영향을 미치고, 구름도 영향을 미치고, 태양도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온도가 30도입니다. 이러면 30도 주위에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면 대강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를 모델링할 때 어떤 모델이 제일 좋으냐?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가우시안 쓰시면 잘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팩터가 하나는 민이 있고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뭐 V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N이라고 쓰는 가우시안 노이즈고요. 여기에 민, U와 variation,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민이라는 거는 내가 V라는 놈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민이야. 중간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시그마는 시그마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보시면 이게 민이고요. 여기가 민 플러스 2시그마입니다. 여기는 민 마이너스 2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을 확률 민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0.95%, 95%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아주 작다, 정말 작다, 그러면 여기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샤프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말은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 혹은 날 센서 값이 굉장히 정확하다, 오차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2시그마가 작으니까 2시그마 여기 있으니까. 근데 시그마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2시그마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95%의 확률로 있다 보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별로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쓸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시그마가 굉장히 넓으면 몹쓸 놈의 센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못 쓰겠죠. 근데 시그마가 작고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다. 그래서 원트리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면 많은 노이즈들을 우리가 잘 모델링할 수도 있거니와 단 두 개의 스칼라 팩터로 U와 시그마 두 개만 있으면 모양을 다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에는 64%, 뭐 이런 퍼센트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좋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걸 보고 예쁘다고, 참 예쁘고 착한 펑션이다. 그래서 두 개만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게 해주니까 예쁜 펑션이죠. 그게 원리는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동 로봇을 하면 디멘전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다니면 3D지 않습니까? X, Y, Z랑 3개. 그럼 최소한 3D까지 가야겠지만 3D까지 가면 너무 머리가 아팠으니까 2D까지만 가죠 보통. 2D까지 가서 3D의 이거를 실제 3D의 스케일을 2D로 프로젝션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X, Y에 대해서 가지고 적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D 가우시안 모델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2D 가우시안 모델은 이게 정확하면 시그마가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샤프하게 뾰족 솟아있고, 시그마가 좀 크면 이렇게 블루어해지, 이쪽으로 블루어해지는 커져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XY의 위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자르는 겁니다. 나의 컨피던스 레벨, 나는 95% 신뢰 수준을 보고 싶어, 30% 신뢰 수준을 보고 싶어, 99% 신뢰 수준을 보고 싶어. 잘라가지고 위에 잘린 면을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X고 여기 Y에 대해서 이런 어떤 타원이 일립스가 나오게 됩니다. 일립스는 뭐 카이스케일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내 로봇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그러나 로봇이 95%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여기라는 내가 개런티는 못해.
그래도 아마 ABC 확률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 따라 돌고 있는 경우지만, 그러나 보통 로봇은 X, Y가 물려있죠. 키네미틱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기울어진 이제 형태를 가진 언서턴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모델링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노이즈는 그렇다치고 내 주변 환경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가? 가장 무식한 방법, 모든 포인트를 다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게 소위 그리드 맵입니다. 그래서 이 맵에 있어서 이 맵을 인바이러먼트를 전부 다 조그마한 그리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뭔가 꽉 차 있으면 1이라고 하고 비어있으면 0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인투이티브하면서도 무식하면서도 무식하기 때문에 제일 좋고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그리드 매핑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나 센서를 써가지고 이제 맵을 그리드로 표현하고 텅 빈 곳은 하얗게, 뭔가 있는 곳은 까맣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드 맵. 간단하게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소나 센서 얼마 안 되잖아요. 소나 센서 뭐 하나에 뭐 10,000원 써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로컬리제이션이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치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 위치 정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숫자도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리제이션만 잘 되면 뱅킹은 별로 크게 신나요. 그럼 이렇게 맵을 나타내게 하겠고, 그럼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어떤 그 피처만 딱 뽑아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피처맵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너 포인트들, 여기도 많은 코너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너 포인트만 뽑아내기도 하고, 혹은 이 토포로지컬 맵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프, 인바이러먼트 자체의 그래프를 축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처음에는 지오메트릭 모델에다 우리가 그리드 맵 넣고 거기다 이제 토포로지컬 맵도 넣고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서 세멘틱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맵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어요. 문은 어떻습니까? 자주 변하죠. 그러니까 지도 안에 정보를 넣어두는 거야. 아, 여기는 문이니까 자주 변할 거야. 변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어주는 세멘틱 맵까지 다양하게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맵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베이스 코디네이트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베이스 코디네이트, 로봇이 일로 갔어요. 여기서 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로 갔어요. 또 맵을 만들었어요. 일로 갔어요. 맵을 만들었어요. 일로 갔어요. 맵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든 맵들이 서로 베이스 코디네이트 중심으로 다 묶여있는 거죠. 다 묶여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요놈하고 요놈하의 관계가 물려있고 다 물려있으니까 이게 맵 수가 늘어나면 뭐 맵이라는 결과가 있으면 코너만 생각해봅시다. 코너만. 여기 코너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코너 만들고 저기서 코너 만들고 저기서 코너 만드는데 코너가 수천 개가 돼요. 그 수천 개가 서로 다 물려있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 로컬 코디네이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죠. 여기서 북쪽이 어딘가요? 아시는 분? 북쪽이 어딘지도 모르시고 잔뜩 찾아오셨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평소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뭐 동서남북인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로봇에서는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로컬 코디네이트를 쓰니까 실제 세계는 어떤 뭐 북쪽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이거랑 이렇게 물려있으니까 결국 또 이거랑 이걸 물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는 그런 거고 우리 머릿속에는 얘는 얘고 얘는 그냥 요거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여기가 앞쪽이라는 건 관심 없어요. 저도 여기가 뒤쪽이라는 건 관심 없고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B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그냥 자기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 되고, 다만 A랑 B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강 머릿속에 모델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세계를 표현하는 모델인 거죠. 우리 머리가, 우리 지능이 이피션트하고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고를 갈 때도 우리가 로컬 코디네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꼭 명령 내릴 때, 야, 글로벌 코디네이터 기준으로 XY 페이가 10m, 1m, 5도로 가. 이렇게 명령 내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가는데 일단 B로 가. B로 가서 여기서 1m, 1m, 마이너스 5도로 가. 그럼 B로 가는 동안 에러가 아무리 쌓여도 상관없어요. B로 가는 동안 에러가 막 10m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왜냐? B방에 딱 들어가면 에러가 0이 되거든. 그럼 거기서 1m, 1m 찾아가면 그 이건 어때요? 가는 동안 에러가 쌓이죠. 그러니까 10m, 1m, 5도로 가는 거 여기 가서 B 벽에다 들이받아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로컬 코디네이터를 해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이쪽에 요 모든 그 스테이트들이 이쪽에 쫙 되어라고, 또 똑같은 걸 쫙 되어라면 이제 서로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다 나눠가지고 로컬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로컬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이게 쫙 나눠지면서, 그런데 또 로컬하고 어느 정도는 관련을 지어야 되는 얘기죠. 여기 로컬 맵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로컬 맵이 하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물려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연결을 하지, 그죠? 조금만 물려놓는 거죠. 완전히 빼면 나중에 그냥 완전히 따로따로 되니까.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묶여가지고 모든 페이지가 다 묶여있다는 게 문제니까. 다 조금씩 떼서 살짝만 걸치죠, 이렇게. 그렇게 걸친 게, 여기 보시면 이런 원입니다. 살짝 걸쳐있죠. 하나씩 조금씩만 걸쳐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량이 이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물론 에러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 에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코디네이터를 쓰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게 각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느끼면서 몸을 체험하면서 개발한 그런 과정이고요. 세 번째,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난리니어 시스템이죠. 그죠? 이 세상에 리니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는 리니어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난리니어 시스템이죠. 잠깐 또 딴 얘기하면 난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얘가 심장. 심장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똑같은 사이클을 뜁니다. 퉁퉁퉁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뛰라는 신호를 주는 놈이 항상 정확한 신호를 줄까요? 이렇게 주다, 이렇게 주다, 이렇게 주다 대강주인데, 왜냐면 우리 신체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똑같이 뜁니다. 난이니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난이니어 시스템 인풋의 베리에이션이 꽤 커도 이 사이클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리밋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이니어 시스템에서 우리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다 난이니어 시스템이죠. 리니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다 난리니어예요. 그럼 우리 엔지니어는 뭐 해야겠어요? 난리니어를 모델을 해야죠. 세상이 난리니어인데. 근데 난리니어 모델을 했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 난리니어는 안 풀립니다. 카이오스입니다. 카이오스. 뉴턴의 다이나믹스를 내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세상을 예측할 수 있구나. 세상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만일력이 뭐예요? 두 개 가지고 거죠. 2.5라고. 뉴턴이 두 개 가지고 만일력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야, 이 세상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아니라 세 개 내보자. 하나 만들어놨어요. 세 개 내보자.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부자가 이거 풀면 내가 돈 엄청 주겠다 했더니 엄청 모여들어서 풀었어요. 가장 뛰어난 수학자가 풀었어요. 근데 돈 받아가고 나서 1년 있다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못 푼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세 개만 내도 못 풉니다. 세 개만 내도 솔루션이 없어요. 난리니어입니다. 케이오스예요. 나비 효과입니다. 한번 풀어치면 졸려서 태풍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다 난리니어입니다. 슬라이드리 난리니어, 약간 난리니어냐 아니면 하이리 난리니어, 케이오틱이 아니야. 그 차이지만. 그러니까 난리니어를 모델을 못하는 거예요. 난리니어를 모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리니어를 모델을 해봐야 못 푸니까. 모델하면 뭐예요? 못 푸는데. 쓸데없는 모델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리니어 펑션 어떻게 가져가냐? 리니어 펑션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바일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다 난리니어입니다. 난리니어가 뭐예요? 코사인이나 사인 하나 들어가면 곱하기 하나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뭐라도 들어가면 난리니어죠. 리니어는 오직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허용합니다. 곱하기도 안 돼요. 나누기도 안 돼요. 코사인도 안 돼요. 사인도 안 돼요. 뭐라도 들어가면 난리니어예요. 기본적으로 난리니어잖아요. 코사인에 곱하기에 이렇게 탄젠트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다 난리니어란 말이에요. 아무리 간단하게 문제를 해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이걸 리니어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선형화라고 하죠.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리니어 모델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스테이블하네. 얘는 스테이블하네. 얘는 굉장히 이피션트하네. 뭐 보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리니어 모델은 어때요? 배워서 아시겠지만 100가지 소스가 영향을 미치면 따로 풀면 되죠. 요 놈 풀고 따로 풀어서 나중에 그냥 합치면 됩니다. 풀기도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인지니어 입장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난리니어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포인트 하나 잡습니다. 난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포인트 하나, 노미널 포인트라고 잡고 여기서 요 근처에 선을 그어버리면 되겠죠? 요 선. 그러면 요 근처에서는 요 난리니어 모델을 요 선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리니어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쉽습니까? 요 선의 이큐에이션 어떻게 되나요? 요 각, 요 fx 스타 플러스, 요가 플러스, 그 다음 기울기는 뭐예요? f 프라임, 기울기. 그 다음에 x-x의 요 벗어나는 정도, 요 차이, 선형 직선. 이게 리니어라이제이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로도 간단합니다. 구하기도 쉽고요. 문제는 그냥 에러가 있다는 거죠. 리니어라이제이션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x1이 여기에 있었다.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x가 여기 있었다. 비교적 가깝죠? 에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커지죠. 이게 문제입니다. 에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 에러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각도에 영향을 미쳤을 때, 로봇의 헤딩 앵글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훨씬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이쪽으로 딱 보고 100m를 가겠습니다. 근데 하필 초반에 1도 5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100m를 갔어요. 그러면 100m 후의 결과는 천양지차를 다녔죠. 그래서 이런 리니어라이즈 에러들이 로봇의 스테이트에 미칠 때, 영향을 미칠 때 문제가 때로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니어라이즈 에러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가 라는 게 또 하나의 슬램의 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나의 위치를 모델링을 하는데 나의 위치가 정확한가요? 아니요, 안 정확하죠. 나의 위치는 언제나 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우시안으로 나의 위치를 모델링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근데 나의 포지션만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은 부정확하니까. 대신 포지션하고 나의 내 주변의 확률 분포를 같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확률 분포. 얼마나 내가 언서튼하냐. 내가 나한테 이 정도 포지션을 던져줄 건데 이 포지션이 믿을만하냐 아니면 완전 거짓말이냐 뭐 이런 걸 같이 줘야지 알고리즘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쭉 가서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게 블루가 퍼진다는 건 점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걸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m 걸어가면 불안해지죠. 저 여기 등급보다 떨어지고 건너서 볼까요? 50cm는 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포지션이 점점점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케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포지션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이 얼마나 언서튼한가 라는 언서턴티를 같이 줘야 됩니다. 포지션과 언서턴티를 같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 가우시안. 내가 어떤 포인트에 있다고 묻는 거죠. 나는 이 포인트에 죽어도 있어.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스를 착 잘라가지고 내 주변의 확률부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몇 프로 확률론이 있을 거야. 포인트 가우시안을 딱 던져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포인트 가우시안이 아니라 전체 바닥, 이 전체 공간을 다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 그리드에 있으면 0.1%, 여기는 30%, 1% 그냥 그리드마다 확률을 배분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슬램 알고리즘 그리고 많은 확률 기반의 어프로치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소위 디터미니스틱 일단 민
평균은 determinist다. deterministic approach라고 하고 후자는 저희가 probabilistic. 그냥 완전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말 그대로 확률 기반의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쪽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설명을 하고 이쪽도 설명할 건데요. 이쪽에 대해서 그때까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좀 수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조금 이렇게 물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컬 코디네이트에서도 뭔가 이렇게 물려놔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겠죠. 전체 배분을 만들면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짜집게 될 것 같아요. 그죠? 포지션이라고 사실 다음에 벡터섬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언서턴티는 어떨까요? 부정확도. 내가 여기는 요만큼 부정할 때 여기는 막 이만큼 부정확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바퀴를 걸어왔어요. 10바퀴를 걸어서 언서턴티가 1이에요. 사실은 매트릭스가 나야죠. 어떤 매트릭스 있어요?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 또 다시 10바퀴를 걸어왔어요. 또 어떤 매트릭스가 생겼어요. 그럼 만약 처음부터 내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또 다른 이슈죠. 그죠? 포지션 이야기는 벡터섬이에요. 근데 언서턴티는 벡터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할 건가?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그런 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호 있죠.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런 기호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언서턴티들을 효과적으로 단순하게 쉽게 더하기 하듯이 해주는 오퍼레이션 컴파운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런 이슈들. 그래서 그렇게 로켓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도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제가 눈을 감고 소다 센서로 여러분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눈을 감고 저를 레이저 스캐너로 이렇게 측정하고 있어요. 레이저 센서로. 그럼 훨씬 정확하겠죠. 그럼 이렇게 보는 입장 관점에 따라서도 쓰는 센서에 따라서도 이런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건가라는 게 이제 이쪽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코디네이터로부터 위치를 알고 다른 코디네이터의 언서턴티를 알아야 블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코디네이터 기준으로 위치를 알고 언서턴티를 알아요. 언서턴티를 커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슈. 그 두 가지가 알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떻게 될까? 빨간 거를 어떻게 구해낼 건가? 이게 이제 컴파운드라고 하고요. 반대로 내가 이건 아는데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컴포지션이 가능하겠죠? 컴포지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월드 코디네이터 하나 있는데 이게 로봇입니다. 내가 한참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어떤 센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천장에. 센서를 붙여놨어요. 센서를 붙여놓으면서 그 센서 위치를 정확하게 재봤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의 위치와 언서턴티도 알고 센서의 위치와 언서턴티도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 로봇이 이 센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요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방법. 그게 컴포지트입니다. 저희가 뭐까지 설명드리긴 한 적이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벤트에서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건 피처를 뽑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 눈이 있어서 뭔가를 인식하고 피처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을 건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그 유니크한 피처를 뽑아내고 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산업은행이라고. 그냥 산업은행보다는 산업은행 종합동지점까지 가장 유니크하게 얘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나무, 여기는 나무들을 피처를 뽑아낸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랩을 한 거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시프트 피처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 않아요?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시프트 피처를 뽑아낸 거고.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 타입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피처를 저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아르티피셜 랜드마크, 우리가 임의로 갖다 붙이는 거.
빨간색 쪽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추럴 랜드마크. 있는 그대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어렵죠. 그것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 그 팀에서 만들었던 센서인데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스타라이트라는 센서입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이제 그 IR 발광체를 붙이고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천장을 보는 거죠. 저기서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필터링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개로 내가 여기 위치를 아니까 나의 현재 로봇의 위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미친 듯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로 10m까지 커버할 수 있고 위치도 꽤 정확하게 나오고요. 뭐 거의 베리에이션도 없고요. 기존의 어떤 로시스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를 아티피셜 랜드마크 쓰면 큰 문제 없이 로컬리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줌마들이 싫어해서 아파트에 붙이겠다 그러면 분명히 분열합니다. 야, 분열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놈을 이제 붙이려고 그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로봇이 안 타집니다. 미친 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족시키면 내추럴 랜드마크를 써야겠는데 내추럴 랜드마크는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오죠. 그 내추럴 랜드마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시프트인데 시프트가 요즘에 이제 그 피탐이라고 테러 트래킹 앤 맵핑이라는 피탐이라는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훌륭한 걸 만들어서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많이들 보셨죠?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이미지들이 있고요. 미리 찍어놓은 이미지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각도를 이제 뽑아내게 해주면 그런 시프트를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피처가 어떻습니까? 릴레이션이 너무 심하죠? 됐다 안 된다, 보였다 안 보였다, 있다 없다. 조명이 조금만 바뀌어도 안 되고 보는 각도가 바뀌어도 안 되고 뭔가 돼도 안 되는 거죠. 되게 릴라이블하게 안 나오니까 내추럴 랜드마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코너 피처도 한 좋은 방법입니다. 소나 센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걸리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코너가 이렇게 디텍트가 되겠죠. 그리고 코너 피처를 저희가 랜드마크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라인 피처도 대표적인 의미는 대부분 인도어는 라인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이제 뭐 허브 트랜스폼 써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라인을 뽑아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theoretical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학과생 수업을 해서 보통 75분 하면 중간에 2minute 브레이크를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수업 듣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희는 한 3분 정도 자유롭게 쉬시고요. 잠깐 5분 내로 3시 10분부터 해서 다음 파트 요즘 석세스풀한 어쩌스 뭐가 있는지 잠깐 제 마음대로 허락 안 받았는데 제 마음대로 쉬는 거예요. 5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extended라면 최고인 게 바로 EKF, 많이 들어보셨죠? Extended Common Filter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Extended Common Filter.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tended Common Filter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고 달을 나사로 보낸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이쪽 그룹이 있고 다른 한쪽 그룹은 이쪽 마르코프. 얘는 라니니아 모델에 대해서 좋고 란가우시아 모델에 대해서 좋은 거죠. 그럼 이거 훨씬 좋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결은 뭐냐면 필요한 알고리즘 컴플렉시티. 컴퓨터가 몇 대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컴퓨터 2대만 있으면 돼요. 이거 계산하니까 컴퓨터가 6대가 필요한 거죠.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계산량이 많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이쪽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MIT에 있는 존 레오나르드 그룹 중심으로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슬램이라는 것 자체가 옥스포드에서 서제스션이 됐어요. 옥스포드에서 존 레오나르드가 있었고 거기에 듀렌 큐가 있었는데 그쵸. 그쪽에서 시작이 됐고 그 두 명은 죽어도 이쪽에서 노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 혜성같이 스마트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지금 CMU에 있다가 스탠포드로 온 게 그 유명한 세바스찬 스룬입니다. 그 둘이 맨날 이렇게 싸웁니다. 이 사람이 듀렌 큐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쪽 가서 또 계속하고 있는 지금 오스트리아 유니버시티 있죠. 이 사람이 세바스찬 스룬입니다. 이쪽으로 계속하고 지금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있죠.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논문 사이트에 있는 수를 찾아봅니다. 자기네 그룹 논문하고 세바스찬 그룹 논문하고 누가 많이 있느냐 그걸 찾아보고 교수 표정을 보면 안 돼요. 표정이 나빠진대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내가 비록 리니어지만 내가 더 막리니어 가까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컴퓨터 수를 하나를 줄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compressed, 압축된 compressed common filter입니다. 이쪽을 했더니 얘도 나도 컴퓨터 줄일 수 있어. 나도 파티클 필터 몬테카를로 어프로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그거 하면 우리 4개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가우시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난가우시안이라도 난 잘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하지 마라. 우리는 컴퓨터에서 더 줄여가지고 훨씬 더 잘 되는 거 했다. 그래서 패스트 슬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패스트 슬램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랜드마크만 잘 주어지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미 공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화에서 인도화 2디멘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익스텐디드 카마 필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프로치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뭐냐면 모션과 센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션 걸어가면서 동시에 눈으로 보죠. 모션과 센싱을 같이 합니다. 이걸 컴퓨터로 분류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디스크리트 시스템이잖아요. 뭔가 하나 하고 다음 거예요. 컴퓨터를 분류하니까 일단 눈은 가운데 치고 모션 했다고 치고 눈 한번 뜨고 센싱 했다고 치고 다시 모션 했다고 치고 센싱 했다고 치고 모션 센싱 모션 센싱 모션 센싱 모든 알고리즘들이 그 두 개입니다. 모션 센싱 모션 센싱 모션 센싱. 그래서 모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건 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션을 혹자는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예측해보는 거죠. 센싱을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다가 수정하고 또 예측하고 수정하고 예측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전 이거는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 모델부터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메저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죠. 모션 센싱, 모션 센싱, 모션 센싱. 그래서 먼저는 가장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익스텐디드 카마 필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카마 필터의 시작은 설명들이 처음에 설명드린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실제 로봇은 여기 있고 실제 랜드마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의 위치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여기 그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 95% 컨피던스 일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 원 안에 95%로 있는데 녹색도 가운데가 좀 더 진하잖아요. 진하단 말은
거기가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로봇의 위치 여기 예측하고 그 다음에 센서 값이 들어오는데 센서 값이 들어오지만 센서 모델에 의해서 센서 노이즈가 들어오고 그게 합쳐져서 리얼은 이렇지만 에스티메이트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슬램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쓰는 모든 스테이트들의 해시 붙어 있다.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건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tru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true는 사실 알고리즘상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상에서 우리가 항상 에스티메이션, 해를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션입니다. 말씀드렸죠. 모션 센싱, 모션 센싱, 모션 센싱. 이게 반복된다고. 모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로봇이 요 위치에 있고 언서턴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컨트롤 인풋이 들어오죠. 입력이 들어오면 뭔가 움직이고 커지고 또 움직이고 커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언서턴티는 커지게 되겠죠. 그 모션은 우리가 요 이퀘이션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바퀴의 입력,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브레이드 non-linear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라이즈를 시킵니다. 요렇게 아까 리니어라이즈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걸 리니어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완전히 퓨어 랜덤, 완전히 랜덤한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non-linear과 리니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노이즈는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게 모션이고 모션 다음에는 센싱, 모션 센싱, 센싱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는 PT예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인풋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에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위치, 우리가 예측하는 메저먼트 조금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랜드마크의 위치하고 로봇 간의 어떤 펑션이 주어집니다. 라는 펑션이 주어지지만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센싱에 관련된 모델이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EKF를 돌릴 건가, 스탠드드 카운트를 돌릴 건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합시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램을 얘기하지 않고 슬램 복잡하니까 맵은 안다고 가정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인식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슬램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위치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센서 정보 가지고 코렉션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내가 모션만 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왜냐면 아직 뭐가 모자라 하냐면 내가 아직 센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보면 센싱을 하고 코렉션을 했죠. 그럼 충분해. 그럼 플러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 뭔가 모자라 마이너스입니다. 딱 봅니다. 보정하고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내가 센서 정보 가지고 다 업데이트까지, 코렉션까지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작 위치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줄자를 재서 줄 수도 있겠고, 스테이지를 받아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시작했어라고 시작 위치를 줍니다. 움직이죠. 언서턴티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디션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프리디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K-1번째 스텝에서 모든 정보 다 가지고 어떤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모터의 컨트롤 인풋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느냐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K-1이 K가 됐죠. K가 되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센서 정보가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언서턴티가 커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십시오. 요거는 난리니어죠. 요거는 F라는 건 난리니어를 의미합니다. 포지션은 난리니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코베리언스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요 언서턴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혹시 나중에 연구를 하시다가 이 공식을 보시게 되면
아, 저게 uncertainty 립스를 그리는 몫이구나. 요 타원을 그리는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지금 그림에서는 어쨌든 요 uncertainty, 요 이전의 uncertainty, k-1번째 스텝의 uncertainty가 요 f는 리니어라이즈 될 겁니다. 요 난리니어가. 요 난리니어 f가 리니어라이즈가 돼서 곱해지고 뭔가가 더해지니까 uncertainty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센서 정보는 활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모션. 자, 모션 했으면 이제 센싱을 할 차례입니다. 자, 모션 했습니다. 실제 센스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센서 인풋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센서는 요 값을 이야기했어요. 에러가 있죠. 그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여기 랜덤마크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센서 인풋이 이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값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러가 있습니다. 그 에러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칼만 필드의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노베이션. 내가 예측한 센서 값과 실제 센서 값이 얼마나 다르냐. 이노베이션은 내가 예측한 센서 값과 실제 센서 값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게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션하고요. 모션 일단 딱 했어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 예측하는 거죠. 아, 센서 저기 랜드마크 있을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랜드마크 저기 있네. 그리고 이만큼 에러가 생겼잖아요. 이거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정을 할까요? 다음 식으로 보정을 합니다. 이게 correction, update입니다. 보정을 하는데 correction이 되면 x-가 x 플러스가 되고요. p-가 p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게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WK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칼만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 우리가 얼마나 믿을 건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술이 취했어요. 술 굉장히 취했어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저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이렇게 근데 막 센서가 저기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에러를 신뢰할 수가 있나요? 너무 술이 취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술이 취하면 요 칼만 게이지를 낮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센서가 안 좋으면 칼만 게이지를 낮춰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노베이션을 별로 우리가 트러스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옆에 여기 총장님이 나와 계세요. 딱 갔어요. 저기 있을 거야. 눈 딱, 아, 저기 있네. 확실하네. 이만큼 에러가 있어. 그럼 어때요? 이 에러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칼만 게임 키웁니다. 확실히 믿어도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컬라이제이션 에러하고 약간 센스 에러가 합쳐지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언서턴티가 어떻게 되느냐? 줄어듭니다.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이니셜. 우리가 처음에 줬던 이니셜 언서턴티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이노베이션을 얼마나 믿을 건가 칼만 게임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 칼만이 이거를 프로브 했습니다. 이게 옵티멀이라는 거, 이게 최선이라는 거, 더 이상이 없다는 거. 얻는 거에 대해서 리니어 모델이 리니어고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 이게 one of the best. 여러분 대부분 리니어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프로그램을 만나시더라도 두 개의 다른 인풋을 섞을 때 이거 쓰시면 잘 됩니다. 대놓고 잘 됩니다. 두 개의 다른 인풋, 그죠? 모션과 센싱 두 개의 다른 인풋 섞을 때 이거 쓰면 이게 잘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칼만 필터 로컬리제이션입니다. 위치 인식을 하는 거. 내가 맵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러면 슬램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은 뭔가요? 슬램은 내가
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긴 한데 내가 그냥 어느 순간 거기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나무들의 위치까지 다 맞춰가지고 내가 지도도 만들면서 위치 인식도 하면서 가야 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은, 여기 까만 놈들은 이미 제가 실제로 여기인데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할수록. 이미 지도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놈들은. 근데 이런 놈들은 아직 언어적 랜드마크, 로봇이 더 진행을 해야 발견하게 될 놈들이 있죠. 그럼 슬램 프레임워크의 이 칼만 필터 어떻게 집어넣는가?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졸리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졸리면 키만 말씀드리면 로컬리제이션에서는 X라는 스테이트가 로봇의 스테이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에서는 우리의 large X 스테이트가 로봇의 X 로봇, Y 로봇, 세이라 로봇이고 이게 여기 얘기하는 XB입니다. 로컬리제이션이 됐어요. 근데 슬랩에서 어떻게 되냐? 랜드마크들이 스테이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추가가 됐다. 그럼 여기에 스테이트 수를 늘립니다. 하나 더 PM 플러스 1. 요놈 추가되면 또 늘립니다. PM 플러스 2. 계속 스테이트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보는 처음에 3개는 로컬리제이션 정보고 나머지는 맵에 대한 정보죠.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 그래서 똑같은 익스텐스 칼마크 프레임워크 안에서 요걸 계속 더해가요. 근데 더해가는데 어떻게 더할 건가? 잘 더해야죠. 무식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더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봤는데 어쩌면 요걸 봤는데 요게 어쩌면 요걸 봤는데 지금 우리가 요걸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요걸 봤어요. 그럼 혹시 이게 이걸까? 그럴 것도 같잖아요. 이게 이걸까? 아니면 완전히 새 걸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프로그램.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능적으로 발산하지 않게 판단할 건가? 그런 것들이 막 여기 더해지는 거죠. 아까 로컬리제이션에 비해서 막 더해져서 그게 이제 슬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큐에이션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언서턴티만 봐도 이게 B급에 대한 언서턴티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랜드마크들의 언서턴티가 막 들어가고 이거는 B급하고 랜드마크들의 관계까지 쫙 들어가서 이 언서턴티가 복잡해지는 거죠. 사이즈도 막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풀한 데모 생각나시죠? 서로 이렇게 노가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딱 죽였다. 이거 이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커지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이분들은 똑같습니다. 모션, 스테이트, 모션하고 메저먼트에서 이노베이션 구하고 그다음 퀘션하고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똑같은데 다만 스테이트가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 이걸 구현하실 일이 있게 되시면 좀 더 이제 다음 기회나 논문이나 논문을 보셔도 되고 연락하셔도 되죠. 그래서 메저먼트하고 이노베이션 구해서 프리딕션, 이노베이션, 퀘션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데요. 슬랩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란 원이 푸시그마입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옆으로 넓어지니 타원이 넓어지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넓어지겠죠. 그죠?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는 계속 보니까 뭔가 하나는 기준적으로 삼고 보니까 그 정도 에러 안에서는 커지긴 커져도 많이 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봤던 걸 다시 보면 여기서 예전에 봤던 걸 딱 다시 보면 확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 거 봤던 여기 있을 때 이걸 봤는데 이때 별로 안 컸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또 커지다가 예전에 봤던 걸 보면 또 확 줄어들겠죠. 한번 봅시다. 가다가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제일 처음 본 거거든요. 딱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뭔가요? 에러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에러 바운드만 되면 그래도 내가 10cm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돌아다니면 하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예를 들어 제가 눈을 감아도 10cm 안에만 있다고 보장만 되면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바운드가 되니까 좋은 거죠. 근데 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자면 한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럼 얘가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알고리즘이 발산해요. 그런 문제들. 혹은 추가로 하나 생겼어. 여기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적인데 이게 또 뭐야? 또 이상하게 또 생겼어. 이런 또 제일 심각한 거. 우리 아들내미가 와서 이게 청소기 로봇이라 칩시다. 야 이게 뭐야? 이러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히 맛이 가는 거야. 이건 뭐야? 여기 생판 보도 못한. 자기는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으니까. 그런 키드내핑 문제들. 납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못 푸는 거예요. 키드내핑 문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실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들은 로봇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고 부시고 그래도 미친 짓을 해야 상용화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H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도 그렇지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피처를 얼마나 인다이브하게 뽑아낼 수 있는가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처랑 피처를 매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스케일링 크라우는 뭐냐면 랜드마크는 계속 늘어나니까 계산량이 랜드마크가 늘어난다고 계산량이 막 스퀘어, 큐빅, 엔큐빅으로 막 늘어나면 못하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이만큼은 로컬리제이션 매핑이 콜레이트 된다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is also correlated with SLAM. 사실은 슬램을 하려면 로봇을 컨트롤도 잘해야 돼요. 랜드마크가 많은 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슬램은 컨트롤은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합니다. 왜냐면 컨트롤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컨트롤이 들어가는 건 이제 요즘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까지 해서 스스로 슬램을 하게 할까? 그때까지 사람이 조이스틱을 조정해가지고 슬램을 하겠는데 어떻게 스스로 슬램을 하게 할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계산량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이 듀레큐 그룹이 컴프레스 카먼 펜서 압축된 거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핵심은 로컬 코디네이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코베리언스입니다. 아까 보셨던 P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로봇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랜드마크에 대한 겁니다. 랜드마크 하나가 몇 개가 추가되면 이쪽으로 늘어나면 매트릭스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랜드마크 하나만 늘어나도 이만큼을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가 이만큼만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면 여기 이만큼이 더 생기고요. 여기도 이만큼이 더 생기는 거죠. 계산량이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로 5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으니까 로컬 코디네이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붙자. 그리고 랜드마크가 늘어나도 조금만 더 늘지 않느냐. 어차피 계산할 건 이만큼은 계산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묶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잊자. 잊고 또 잊고 계속 이어나가자. 가끔씩만 잊자. 효과적이죠. 실제로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엄밀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그거랑 직접적 관련된 동영상이 없어서 좀 비슷한 베이스가 좀 비슷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배속) 태세입니다. 2.7km를 달렸습니다. 4배속 너무 빠르네. 3배속. 정지된 게 아니라 한참 더 설명하는 거라서. 저게 룩 클로징을 하는 거고요. 배터리가 닫혔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저런 슬램에도
피처들이 어떤 걸 주었어요? 라인. 라인. 네, 라인. 라이트 스텝. 안 되네. 이거 좀 펴주세요, 혹시. 그리고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네. 이거 소리만 하셔도 되는 그때 이걸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 원들이 계속 보이죠? 빨간 원도 보이고 하얀 원도 보일 텐데 그런 원들이 언서턴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 원안에 있는 놈들 중에서 매칭이 될 것 같은 놈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이죠? 여기서 움직이면 이게 막 움직이고 그러죠? 서로 릴레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릴레이션을 최대한 풀어놓은 거죠. 여기는 빨간색들이 전부 다 코베이레스 그래서 다 이게 매칭해보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매칭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나오진 않고요. 하고 나서 3시간을 프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 3시간 작업해서 나옵니다. 옵티마이즈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리니어라이제이션입니다. 선형 시스템에만 된다는 게 여전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선형 시스템일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포지션을 업데이트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포지션은 뭐 난리니어로 업데이트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서턴티. 언서턴티는 선형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언서턴티는 난리니어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니어라이제이션 에러가 계속 쌓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염됩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냄새납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하자. 언신티드. 냄새 안 나는 그런 리니어라이제이션에 인한 냄새를 없애는 언신티드 트랜스포메이션. 언신티드 카먼 필터. 그게 UK입니다. 언신티드 카먼 필터. 냄새 나지 않는 뭐로부터? 리니어라이제이션 에러로부터. 사실 나지 않는 게 아니고 덜 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포지션 인과 코베이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난리니어 모델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실제로 미니 쪽으로 옮겨지고 실제 코베이런스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EKF, 리니어라이즈를 하면 포지션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리니어 모델 그대로 쓰니까. 근데 코베리언스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리니어 모델입니다. 리니어 모델을 쓰니까 실제는 요 까만색인데 얘가 리니어라이징 에러가 쌓여서 엉뚱한 값을 이야기해 줘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가 엉뚱해지니까 민까지 같이 따라 엉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이 냄새나지 않는 언신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포인트를 많이 뽑지도 말고 중간에 하나 대표적인 거 4개, 5개만 다 뽑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2개, 5개만 다 뽑자. 그래서 요놈들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보자. 요놈들이 여기로 갔구나. 그러면 요놈들의 모양으로부터 코베이런스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뽑아내봤더니 비슷하더라, 실제 난리니하고. 좋네, 괜찮네,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꼭 그 슬랙 쪽이 아니시더라도, 모바일 쪽이 아니시더라도 이미지 처리를 하시든 뭘 하시든 난리니어 모델이 리니어라이징 되는 모든 곳에 이 언신티드 트랜스포메이션 쓰시면 훨씬 잘 됩니다. 심지어 앞바퀴 카라이트 타입 앞바퀴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팽 돌려가지고 370도로 돌려도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조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어프로치가 발전된 게 이제 언신티드 카먼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가 대표적인 한 동네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리니어 모델이 강하고,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하고, 계산량이 많지 않고. 근데 다른 한 그룹은 난리니어 모델이 강하고, 난가우시안 노이즈에 강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여기도 모션 센싱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어프로치는 바로 마코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마코브 로컬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을 요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맵은 압니다. 맵은 알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센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늘 그렇죠. 모션 센서 인포메이션, 오도메트리, 바퀴회전. 그 다음에 또 another external sensor, one more sensor. 그래서 두 개 센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이 뭐냐면 로봇이 위치해 있을 것 같은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 로봇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 돌리다가 내가 익스터널 센서로부터 문을 봤어. 그러면 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확률 여기 3개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눈을 감은 거니까 위치가 그만큼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동하면 여기 좀 샤프했던 것들이 좀 블루어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을 봤어. 그러면 문과 문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지? 내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게 마코브 로컬리제이션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코베리언스, 언서턴티라는 걸 모델링을 안 하기 때문에 리니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델 그대로 쓰는 겁니다. 리니어든 아니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모션하고 여기서는 액션이라고 그러죠. 액션, 움직이는 거, 액션하고 센싱, 옵저베이션, 이건 두 개의 방법입니다. 모션 센싱, 모션 센싱.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모든 것들을 그리드로 나눕니다. 모든 인바이러먼트를 그리드로 자기 쪼개고 여기서 로봇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로봇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너 여기 있어. 100% 확률이야. 근데 액션이 가해지죠. 그러면 여기로 갔을 확률도 있지만 여기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률이 나뉩니다. 50%, 10%, 5%, 50%, 15%, 10%. 또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는 이번엔 요놈이 이만큼으로 퍼지기도 하겠지만 요놈이 있으면 요게 다가겠지만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거를 셀마다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놈도 다 계산해주고 전부 다 계산해서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모션에 대해서 가장 무식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무식한 게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되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좋은데. 그래서 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하고 센싱은 어떻게 하느냐? 센싱은 우리가 맵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맵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을 probability 내가 만약에 이 위치가 L입니다. L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센서 값이 들어와야 될까? 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 이겁니다. 내가 L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센서 값이 들어와야 될까라는 걸 계산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맵을 알고 있으니까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 실제로 이런 인풋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5개 중에 5개가 내 예상하고 똑같네? 그럼 1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L2라고 하겠습니다. probability G L2에 있을 때 어떤 센서 인풋이 나와야 될까를 계산해보면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짧은 거 오케이 매칭됐고 좀 긴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짧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매칭 안 됐고 안 되고 이거 하나 매칭됐네. 그러면 5개 중에 1.5개 5개 중에 1.5개만 매칭이 됐어. 내가 예상하는 센서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고 실제로 들어온 센서 인풋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센서 인풋은 나의 예상과 내가 만약 여기 있다면 센서 인풋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실제 센서 인풋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5점 만점에 5점이네. 여기는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센서 인풋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밖에 안 맞네. 5점 가운데 1점. 그러니까 나의 예상과 실제로 매주한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유사하냐를 가지고
센싱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센싱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모션에 관련된 거, 모션, 그럼 센싱에 관련된 거, 센싱,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식하게 곱해버립니다. 다 곱합니다. 다 곱하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전체가 합이 되면 1이 되게. 그래서 이 중에 제일 값이 높은 놈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프로치에 대한 데리베이션 뭐 센서 모델 뭐 베이스를 쓰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녹음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음 보시면 뭐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데모를 하고 보시면 그럼 이건 어떤 거에 좋을까요? 이런 거는 키드맵핑이 굉장히 강하겠죠. 지금 빨간 게 처음에 자기 위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로봇이 이동하면서 센서 3개만 가지고 지금 마커 로컬리즈를 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업데이트는 좀 늦죠. 그래서 지금 빨간 게 자기가 확률이 높은 점들입니다. 점점 모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쫙 보이고, 근데 분들은 시메트릭하니까 시메트릭한 데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벽까지 갔습니다. 계속 시메트릭하니까 비슷하니까 차이를 못 보게 되다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면 얘랑 얘는 확인이 다르니까 얘랑 얘 확인이 다르니까 얘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로봇이 우리 아들내미가 이걸 데리고 이쪽으로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확률이 0%는 아니라 0.1%다. 0% 완전히 여기면 아무리 뭘 곱해도 0이잖아요. 0.1만 돼도 돼요. 여기 0.1%는 여기 아들내미 여기로 데려간다. 그러면 전부 다 계산을 하니까, 모두 다 계산하니까 여기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여기 확률이 서서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자기 위치를 또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만 필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키드내핑이 훨씬 강하죠. 발로 차도 지가 제일 자기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키드내핑이 굉장히 강한 어댑티브하지만 문제는 뭔가요? 계산량이 너무 많다. 너무 뭐냐? 계산량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야, 계산량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어떡하냐? 계산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게 파티클 필터입니다.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느냐? 하필 왜 모든 걸 다 계산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무식하게 다 계산하느냐? 그냥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을 뽑아내라. 몇 개 대표적인 샘플을.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샘플을 한 20개 뽑아내면 중간에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아무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가액이 좀 적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샘플만 가지고 요놈들의 비헤이비어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쵸? 말이 되네? 그렇구나. 그래서 나온 게 파티클 필터입니다. 다른 텀으로는 몬테카르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사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도 도박사입니다. 돈 안 주거든요. 저도 도박사입니다. 아직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몬테카르로 로컬라이제이션 or particle filter라고 부르는 놈인데, 원디멘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투디멘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좀 많이 나오고, 주변에 적게 나오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 대단하지 마라. 파티클 뽑아서 파티클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주어지면 파티클 3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인풋이 주어지면 이 파티클 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션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센싱. 그죠? 센싱. 센싱을 했더니 요놈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좀 낮아. 그러면 확률이 높은 놈에서 많이 뽑아냅니다. 칠드런을. 다시 3개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여기서 2개를 뽑아내고 여기서는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파티클들 왕창 뿌려놓고 계속 반복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막 파티클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파티클들이 이쪽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계산 시간도 거의 안 걸립니다. 별로 안 걸립니다. 물론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GI 프로젝트의 진행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GI 프로젝트인데 재생이 아니고요. 오, 충격적이네. 차차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게 파티클 팩터고요. 그린 거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린 건 그야말로 그 슬램계를 평정해버린 알고리즘입니다. 패스트 슬램입니다. 컴퓨터 모르겠는데. 네. 패스트 슬램. 난리니어 모델을 써도 되죠. 난가올 심리라는 되죠. 계산량도 많지 않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도 인도화에서 랜드마크만 잘 나오면 굉장히 훌륭하게 됩니다. 계산 시간도 거의 한번 리얼타임 됩니다. 그거의 핵심 아이디어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 아이디어만. 자, 칼만 필터 참 좋죠. 칼만 필터 참 좋습니다. 근데 칼만 필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 코디네이터가 섞여 있으니까 스테이트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의 스테이트입니다. 나의 스테이트입니다. 랜드마크가 있죠. 내가 메저를 합니다. 센싱.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인풋에 의해서 이 컨트롤 인풋에 의해서 내 스테이트가 옮겨집니다. 컨트롤 인풋. 다음에 또 컨트롤 인풋에서 옮겨지면서 메저먼트 센싱을 하고 랜드마크 센싱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센싱을 합니다. 센싱을 했죠. 랜드마크를 센싱했고 이동합니다. 여기서 다시 센싱을 합니다. 센싱했죠. 이 랜드마크를. 그 다음에 컨트롤 인풋에 와서 또 이동합니다. 여기서 또 센싱합니다. 센싱했죠. 컨트롤 인풋 와서 이동합니다. 요 그림 이해되시죠? 사실 요 과정이 반복입니다. 근데 칼만 필터가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랜드마크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모든 랜드마크들을 다 연관을 떼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랜드마크와 랜드마크의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보신 이런 거 요것만 쫙 구하면 됩니다. 원래는 다 물려있으니까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떼내느냐? 우리가 만약에 로봇의 경로들, 로봇의 패스죠. 로봇의 패스를 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로봇의 패스를 알면 요놈하고는 관계가 여기서 끊겨버립니다. 여기까지 오다가 관계를 가지려고 오다가 그거 다 아는데 100% 아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요것만 다 알면 원래는 이렇게 물려있는 놈인데 여기 이미 100% 아는 거니까 뭐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랜드마크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어떤 패스를 안다면 로봇의 트래젝토리를 안다면 로봇의 랜드마크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EK 파악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칼만 필터가 잘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냐? 네가 아는 그 패스가 진짜냐? 진짜일 확률이 별로 없죠. 가짜일 가능성도 있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요 패스 하나를, 파티클 하나를 만들어서 파티클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버릴 겁니다. 요런 파티클 하나, 요런 파티클 하나, 요런 파티클 하나, 모든 패스에 대해서 파티클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진짜랑 유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파티클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파티클 하나하나마다 칼만 필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칼만 필터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옵티멀하고 그죠? 또 파티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키드내핑돼도 자기 자리 잘 찾아가고 장점만을 잘 따온 거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지금 수식을 설명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설명하시면 열이 아우로 조실 거라서 지금 다 넘어가고 비슷합니다. 새로운 포즈 컨트롤이 주어지면 네, 동영상만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파티클이 어떤 트레젝토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에 모든 랜드마크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랜드마크에 대해서 EKF,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간단하게 돌립니다. 거의 파티클 한 10,000개까지 가도 리얼타임 잘 들어갑니다. 그런 파티클들을 왕창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파티클 중에서 가장 나의 센서 업데이트랑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 파티클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센서 읽어드린 거는 제일 맞는 파티클만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티클 필터하고 칼만 필터의 업데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까만 라인으로 보이는 게 내가 경로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입니다. 경로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계속 움직이기만 하니까 뭔가 센싱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라인에는. 근데 여기 룹을 딱 클로즈 하면서 센싱 하는 게 확 생겨버리니까 이거 확 줄게 되죠. 여기도 룹 클로즈를 딱 하면 확인해지고. 그래서 이 경로 하나하나가 파티클이고, 그 다음에 각 경로가 라인들을 익스텐드 칼만 필터로 돌려가는 겁니다. 돌려가고, 그 중에 지금처럼 룹 클로징을 하면 훨씬 더 에비던스가 정확해지고. 그래서 인도어 엔바이러먼트에서는 패스트 스텝으로 꽤나 정확한 로컬리제이션을 센스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필터가 이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그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있는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 못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이건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건가? 땅에서 잘 노니까 하늘에서 하면 디멘전으로 육자에 들어있고, 하늘에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건가?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만 보죠.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바다에 이런 포워드 루킹 소나 이런 소나 센서를 심어놓고 슬램을 할 때 마찬가지로 파티클 필터를 써가지고 그 패스 슬램을 써가지고 다양한 트레젝토리들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슬램을 하는 거. 그래서 실제 트레젝토리랑 에스티메이션 슬램 안 한 거하고 안 하면 지금 막 벽에 부딪히고 난리 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딪히고 한 거하고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D는 이제 잘 되니까 3D를 해보자. 3D를 해보자. 라고 해서 3D 슬램이 뭐 이런 광산의 3D 맵핑을 한다든지 혹은 헬기 가지고 헬기를 3D 맵핑을 한다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니시 텍스처를 씌워가지고 실제 맵을 만드는 거죠. 도시의 실제적인 맵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되는 경우고, 아까 보신 동영상이고, 혹은 비전만 써서 오더리틀이 없이 비전만 써서 어떻게 슬램을 할 건지. 지금 이거 같은 모노 비전이거든요. 스테레오도 아니고 모노 비전만 써서 어떻게 피처를 뽑아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묶어낼 건지. 슬램이라는 게 꼭 매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피처 묶어내는 것도 매핑이니까, 그죠? 그런 쪽 리서치. 플레이스 라벨링. 좀 더 복잡해서 컨트롤까지 넣는 거죠. 컨트롤까지 넣어서 이게 스스로 컨트롤도 하면서 지금 여기는 공원이네, 지금 여기는 목도네, 여기는 풍경이네, 이런까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램을 하면서 빨간색은
뭐고 녹색은 뭐 공원이고 빨간색은 뭐 건물이고 플레이스 라벨링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이제 설명하는 이런 쪽의 이제 어프로치도 있고 주로 이제 앞으로는 아웃도어로 갑니다. 인도화는 이제 피처가 확실하면 되니까 아웃도어로 주로 가고 있고요. 아웃도어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테이트가 많아지고 GPS 신호가 정확하지 않고 GPS 신호가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전혀 믿을 수 없고 적군이 아주 그 반대 GPS를 쏘고 아웃도어는 기본적으로 그 기회는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 자체도 산을 넘어가야 되면 이거 패스 플래닝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헬기를 한 대 띄워가지고 헬기가 앞에서 레이저 스캐너로 산 스캔하고 뒤에는 그 자동차가 따라가면서 산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어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스테빌라이즈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웃도어 쪽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5분 시간이 더 있습니다. 질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5분을 남겼는지 어쩌다 5분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몇 가지 받고 제가 시간을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 아까 콘퍼런스 카메라 피처 동영상에서 보면 라인 피처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 데이터 코베리어스 일립스를 보면 상당히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루프 클로징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 힘들 텐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그 부분은 얘네들이 라인을 그냥 라인이 아니라 라인 글을 다 내립니다. 너는 주니어, 너는 루키 금방 생겼어. 너는 내가 10번을 봤으니까 너는 주니어로 승격시켜줄게. 너는 내가 100번을 봤으니까 너는 머추어, 완전히 성숙한 라인이야. 라고 라인마다 글을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어스가 굉장히 커져도 이제는 머추어하는 라인이 사실 몇 개가 없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니어나 뭐 이런 루키 라인까지 다 빼고 나면 그런 그 어떤 약간의 휴리스틱한 걸 더 넣어가지고 그 언서티가 크면도 불구하고 매칭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언서티가 너무 크면. 이건 성공한 유제풀이고요. 라인이 뭐 부정확하게 나오거나 머추어하게 많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전에서 지금 보면은 지역적인 부분만 보는데 만약에 비전 360도 4번 오브젝트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많이 씁니다. 파노라믹 비전으로 로컬리제이션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360도를 봐도 문제는 피처가 얼마나 릴라이어블하게 나오느냐, 피처의 액큐러시가 얼마나 높으냐인데 360도라고 보면 많이는 볼 수 있겠죠, 그죠? 많이는 볼 수 있지만 릴라이빌리티가 좀 떨어지고 액큐러시도 좀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어차피 비전 베이스라는 게 그 조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파노라믹으로 보든 그냥 보든 조명 문제는 뭐 여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비전으로 하는 것 중에 그 요즘 굉장히 잘 되는데 시프트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피탐이라는 게 피탐이라고 유튜브 가셔서 Parallel Tracking and Mapping Parallel Tracking and Mapping을 서치해 보시면 그 피탐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조만간 그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일루미네이션이 꽤 강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네. 다른 질문. 그 패스트 슬램에서 단점은 없습니까? 패스트 슬램의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네. 특별히 정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피처만 잘 나오면, 그러니까 인도화에서 센스만 좋은 거 쓰면, 피처만 잘 나오면 특별한 단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아직 기본적으로 EKF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에는 약할 수밖에 없죠. 랜드마크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다이나믹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강인한 게 위에서 파티클이 받쳐주니까 다이나믹한 것도 어느 정도 극복해주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캘큘레이션 타임도 괜찮고 요즘 컴퓨터는 피처만 잘 나오면 됩니다. 피처만 잘 나오면 됩니다. 센서만 좋은 거 써서 피처만 잘 보완할 수 있으면 패스트 슬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패스트 슬램이 예. 먼저 하십시오. 그 파티클 필터를 보완한 내용인가요? 예, 패스트 슬램은 파티클 필터의 장점과 EKF의 장점을 함께 따와서 장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낸 거죠. 교수님이 그 미니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EKF가 정리해줬잖아요. 네. 그게 어디 교수님께서 좀 제가 수업 자료 만들다가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 첫 시간인데 제가 저쪽 패스트셀 쪽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고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질문. 파티클을 써서 슬랭을 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RBPF가 있는데요. RBPF 슬랭이라는 그게 패스슬램입니다. 라우 모델라이즈 파리토 패스. 그게 패스슬램이에요. 패스슬램이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수학에서 라우 모델라이즈 파리토 패스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있었던 이론이고 그걸 가져온 게 패스슬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아까 그 파티클의 그 단점으로 파티클 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 패스트 슬랩이 결국은 이게 파티클 필터를 가져왔으면 그 단점도 같이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 단점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같이 가져왔는데 피처만 리라이브를 하면 파티클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극복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제 4시 10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면 피곤할 텐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접하고 있으니까요. 여쭤보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김홍석 씨 계시나요? 김홍석 씨? 안 계시나요? 김창우 씨는 계시나요?